김의견 대변인 현직 기자일 때 기사 그렇게 썼습니까? 아니면 말고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 조사도 했습니다. 테이블이 달랑 2개밖에 없었어요. 한동훈 장관은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저질 음모론에 공식적으로 올라탄 것이다. 사과하라.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인들 다 수사를 하고 현장 조사도 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역인가요? 그 지하철역 있지 않습니까? 수인 분당선 그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걸어서 한 10분 거리 그 이면도로에 그 이제 문제의 술집이 있다는 거죠. 지하 1층에 현장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뭐 변호사 30명에다가 대통령에다가 법무장관에다가 그 수행원들에다가 뭐 일부 경호원들, 그다음에 술집 종업원들, 그다음에 뭐 피아노도 치고 뭐 이 첼로도 했다면서요. 그렇게 다 하면은 40명도 넘는 사람들인데 테이블이 달랑 2개밖에 없었답니다. 테이블이 달랑 2개. 그래서 이제 얼토당토 안 타는 게 또 이제 확인이 된 거고. 만약 변호사가 30명이나 왔었으면 그 사람들이 타고 온 자동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 대통령이 법무장관이 왔으면 그 사람들 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좁은 골목에 어디다 주차를 합니까? 그런데 이런 술집들은 주차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레 파킹이라고 그러죠. 고급 술집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술집 근처에 발레 파킹 담당하는 주차 요원들한테 또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 적이 없답니다. 그런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서초경찰서의 조사 결과는 이건 황당한 거짓말이다. 는 쪽으로 거의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문제 제기를 해봤는데 아니었던 모양이네. 아니면 말고 이겁니까? 아니면 말고인 겁니까? 김의견 대변인 아니면 말고입니까? 현직 기자일 때 기사 그렇게 썼습니까? 아니면 말고? 상대가 대통령입니다. 상대가 법무장관입니다. 상대가 변호사들입니다. 이런 것에 송사가 붙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여기에 형사처벌이든 민사의 보상이든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30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아니면 말고 이게 가능해지겠습니까? 김앤장이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의혹 보도한 더 탐사,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 여기에 맞장구를 친 그 이튿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것도 다시 틀었잖아요. 그리고 그에 맞장구 치는 발언을 했던 최고위원들 전부 다 묶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얼마쯤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과 한나라의 법무장관이 연루되어 있는 의혹 제기였는데 그것이 말짱 거짓말임이 드러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조금도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의 큰 문제는 공당인 민주당이 가세했다는 것에 있다.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인터넷 매체 더 탐사와 협업을 해서 저는 이런 말을 협잡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협업이라니요. 한동훈 장관은 점잖으니까 협업 그랬는데 협잡이죠. 가짜 뉴스를 뿌렸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가짜 뉴스를 공개적으로 상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동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을 하자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갈수록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 제2의 국정농단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벌써 그 당 대표는 자연으로 들어가야 되죠. 장경태,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김의겸 6사람이네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만 6사람. 이 책임은 어떻게 질 것입니까? 일단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은 김의겸 대변인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불체포 특권? 현역 의원들은 뭐 국회 의정 활동상에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절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거? 대법원 판례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검찰이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게 되면 법원이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이것은 공당이 음모론에 공식적으로 올라탄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10월 27일에 민주당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다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애초에 그런 술자리는 있지도 않았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다. 저는 더 탐사 매체가 알고도 그런 보도를 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매체는 정치 단체에 갔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 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